와, 카메라!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물만한 고기에서 산 국내산 2등급 유구 안심입니다. 한 팩에 170g짜리 2조각이 들어있고요. 2팩을 사서 총 4조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테이크 고기 주문하는 법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한우 스테이크를 검색해서 투뿔을 사는 거죠. 하지만 가격이 쉽지 않아요. 코스트코에서 사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회원권도 있어야 하고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가장 우선하는 것은 냉장을 검색하는 겁니다. 스테이크만큼은 냉동 사지 마세요. 웬만해선 질기고요. 육즙도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안심을 검색하는 겁니다. 안심은 소고기 중 가장 연해서 한우가 아니어도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쓰는 고기도 국내산 유구 2등급이죠. 근데 안심은 이렇게 길고 위치별로 모양도 제각각인데 원통형 예쁜 스테이크 모양은 중간만 해당합니다. 뽑기 잘못 걸리면 양 끝이 배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주문하고 랜덤 가차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모양을 보증하는 곳을 옵션과 상품평 보고 찾아야겠죠. 어차피 냉장 안심 스테이크 검색 결과가 몇 개 없어요. 오늘 제가 고른 스토어는 가격이 살짝 높지만 스테이크용으로 예쁘게 자른 조각만 취급하고 이렇게 끈까지 묶어놓은 게 근본이라 선택했습니다. 스테이크 다이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일 텐데요. 부먹을 아득히 넘어서 사실상 소스에 단먹하는 스테이크예요. 이게 과거 70년대까지 스테이크의 표준이자 정석이었던 스타일입니다. 1953년 뉴욕타임즈에 이 요리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어요. 실제로 뉴욕에서는 이 스테이크가 고급 레스토랑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플람베 때문입니다. 술 향을 입히면서 알코올은 날리는 프랑스 요리 기법인데요. 뉴욕 스테이크 다이앤은 플람베를 테이블 바로 옆에서 시연했대요. 이건 뭐 제로네 여지 없이 고급 식당 그 자체였겠죠. 불쇼 퍼포먼스에 맛도 좋고 어렵지도 않아서 기념일용 초대용 스테이크로 딱 좋겠더라고요. 고든 램지를 비롯한 수많은 셰프들의 영상 수십 개를 탐독했고 가장 클래식한 원형의 레시피를 한국 재료로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스테이크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즈닝이죠. 위아래로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간이 배도록 이대로 잠시 놔두겠습니다. 이 기다림 동안 채소를 손질하면 딱입니다. 당연히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격인 양송이 버섯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숭덩숭덩 얇게 썰었고요. 다음은 샬롯과 마늘인데 샬롯은 양파로 대체하거나 아예 생략해도 괜찮아요. 마늘은 원 레시피가 6개지만 한국인의 재량껏 10개 준비했습니다. 잘 다져서 같이 담아놨고요. 이것은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오리지널 레시피대로 사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슬리가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이건 부추가 아니라 차이브인데요. 이것 또한 굳이 산 보람이 없었어요. 구하기 쉬운 뽀글뽀글 파슬리로 약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데코형 허브를 잘 다져놓으면 채소 준비 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심을 구울 건데요. 오늘의 광고주님 테팔입니다. 프랑스에서 탄생한 세계 판매 1위의 주방 브랜드죠. 기름을 두르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코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크 올려봅니다. 너무 잘 구워졌죠? 약 3cm 두께의 안심은 강불 9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분마다 뒤집으면서 위, 아래, 옆을 각각 3분씩 구우면 되는데요. 그래도 레인지와 팬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온도계를 들이시는 게 돌고 돌아 해답이긴 합니다. 스테이크 조리의 핵심이 레스팅인 거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정석은 구운 시간만큼이에요. 저는 9분 구웠으니까 레스팅 9분이겠죠. 오늘 요리는 좋은 게 레스팅하면서 소스를 만들면 돼요. 고기 구운 팬에 그대로 양송이를 투하하는데 팬 가득한 버섯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세요. 이래서 버섯이 많지 않다고 했던 겁니다. 꼬들꼬들해진 버섯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빈 공간에 버터를 녹입니다. 여기에 마늘과 샬롯을 투하해서 볶으면 향이 폭발하면서 갈릭 버터가 되겠죠.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졌다면 버섯과 섞어서 계속 볶는데 이것은 헤네시, 꼬냑입니다. 플람베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참고로 브랜디 또는 꼬냑만 쓰셔야 해요. 위스키 같은 다른 술은 기괴한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와. 애인이나 친구들 초대해서 불쇼 딱 보여주면 그냥 뭐 해보세요. 정말로 이것은 비프스톡 큐브입니다. MSG 들어가야죠. 물도 넣고 팔팔 끓이면서 재료를 계속 추가할 거예요. 이것은 우스터 소스입니다. 우리의 간장처럼 어디에도 잘 맞는 만능 식재료죠. 다음으로는 디종 머스타드, 새콤하니 물리지 않는 소스가 될 겁니다. 피날레는 생크림이 장식합니다. 뭔가 울긋불긋 애매했던 브라운 색깔이 크림 때문에 싹 균일하게 그럴듯하게 변하죠. 이걸 계속 끓이면 걸쭉해지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살짝 묽은 게 정석입니다. 마무리로 파슬리와 차이브를 넣었는데 새 꼬집이
이쯤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한 그릇 가득 썰었는데. 채소에 대한 감이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을 보고 소금과 후추를 추가하면 소스까지 완성입니다. 이제 고기와 함께 멋지게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다이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스테이크 다이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쪽은 60년대 70년대 실제로 만들어졌던 소스를 끼얹는 방식의 스테이크 다이앤이고요. 이쪽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소스 위에 고기를 얹은 스테이크 다이앤입니다. 맛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새 시대의 플레이팅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만 먹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스를 듬뿍 찍어서 끝에 있는 조각 이렇게 꺼내서 버섯 한 서너 조각 양껏 올려서 통째로 한번 먹어봅니다. 스테이크 다이앤. 왜 이 스타일이 트렌드에서 사라졌을까요? 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롭고요. 전형적인 느낌도 아니고 풍부한 맛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소스인데요. 평소에 스테이크 이만큼 먹는 사람도 이 소스와 함께라면 이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엄청 돌게 하는 타입의 소스예요. 그 스테이크의 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테팔 프라이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찬장에 굉장히 다양한 프라이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험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팬이 테팔 코팅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테팔이 코팅팬을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래요. 그래서 그런지 10년 가까이 쓰면서 코팅은 항상 만족해왔습니다. 테팔의 얼리미티드 프라이팬을 써본 건 처음인데요. 가장 좋았던 거는 당연히 이 모래시계 열 센서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팬이 얼마나 잘 달궈져 있냐인데요. 초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만 해도 새 팬을 만지면 이게 얼마나 달궈졌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테팔은 요리에 적합한 온도가 되면 모래시계가 사라지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편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다시피 바닥에 가장자리까지 인덕션이 작동해서 열이 빠르게 퍼지고요. 이 바닥이 두툼해서 열 보존력도 좋았습니다. 아마 가스레인지만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프라이팬은 인덕션용으로 쓰시라고 추천드려요. 인덕션 프라이팬이어야지 잘 뒤틀리지 않아서 오래 쓰고요. 같은 조리를 해도 열을 훨씬 잘 머금어서 요리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제가 테팔 엔트리 제품은 내내 썼지만 최고급 라인 모델은 처음 써보는데 등급에 관계없이 역시 테팔은 테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스테이크 계속 먹어봅니다. 일단 고기 얘기부터 좀 해야죠. 역시 안심은 안심이에요. 국내산 유구 2등급이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오늘 요리는 이렇게 소스까지 가담을 해주니까 국내산 유구로 요리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헤네시 한잔 해야죠. 불쇼만 할 순 없습니다. 잔은 따로 없어서 소주잔에 먹겠습니다. 향긋합니다. 이게 브랜드 먹는 맛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도 이 꼬냑의 향이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이어지는 느낌이 나네요. 이 소스의 킥은 당연히 버섯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섯을 그냥 굽기만 해도 엄청 쫄깃하고 달고 채즙 나오고 맛있는 거 아시죠? 버섯을 한 봉지를 때려 넣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버섯이 지배하고 있는 소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고기랑 함께 먹었을 때 채즙도 추가로 더 나와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그 버섯 특유의 깊은 풍미도 고기의 맛을 즐기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는 크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도 지금 좀 크림색인데요. 크림은 도리어 이 농도를 잡기 위해서 색깔을 좀 더 대비를 주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림의 존재감은 세지 않아요. 일단은 진한 소고기의 향, 이 고기와 비프 스톡에 나온 진한 고기 향 밑에서 마늘과 디종 머스타드가 존재감이 강합니다. 갈릭 소스라 해도 좋을 정도로 존재감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디종 머스타드가 있어가지고 이 소의 느끼할 수 있는 맛이나 크림의 느끼한 맛들을 완전히 잡아서 그냥 지금 사실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도 있는 소스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고기에 붙여놔도
맛있게 먹을 만한 전천후 소스 같다는 느낌이에요. 디jon 머스타드는 대놓고 신맛이고요. 우스터 소스에도 좀 신맛이 있고, 그리고 제가 넣은 차이브 같은 허브에서도 매콤한 맛이 있고 해서 이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 크림으로 보인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냥 블라인드로 먹으면 크림을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산미가 장악을 하고 있는 소스예요.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불호 없이 대접할 수 있을 만한 스테이크 소스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이상해요. 이게 현재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아예 사라졌을까? 좀 이상한? 코스트가 안 맞아서 그러나? 하여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시티팝 90년대 노래 같은 거를 세대가 아예 지나가지고 새로운 세대 힙스터들은 그걸 새로운 노래라고 듣는 것처럼, 이게 60, 70년대 소스잖아요. 분명 옛 것이라고 했는데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도리어 채소 많이 들어가서 뭔가 건강하게도 느껴지고 이 시대에 맞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쫙 보셨듯이 난이도도 어렵지 않죠. 이 원팬 레시피인 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소스도 맛있고, 그리고 필살기 플람베라는 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벤트나 파티에서 할 만한 초대 요리 스테이크로, 주말 식사 자리의 필살기로 진심으로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먹 스테이크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같이 멋진 클래식 고기 요리를 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19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